한 폭의 수채화 같은 도시를 작은 프레임에 담는 화가. 햇빛, 바람, 향기가 그윽한 산꼭대기에서 마주한 도시의 풍경은 거대한 에너지로 화가를 한순간에 매료시킨다. 지난 40여 년간 고향의 산천수목과 대자연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록해온 화가. 그는 고향의 곳곳을 누비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작품에 녹여내며 세상과 소통해왔다. 고향의 그 어떤 정서가 담긴 작품, 그걸 차원이 높은 미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고향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화폭에 녹여내는 강종호 화가의 예술 세계에 빠져보자. 화가의 일상이 펼쳐지는 작업실이다. 하고 옳지 이제 평생을 캔버스 앞에서 살아온 화가에게 그림은 삶의 또 다른 이름이다. 물감을 덧발라 두텁고 무거운 질감을 표현하고 있는 화가. 붓으로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들 속에는 깊고 강렬한 사랑이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다. 천지물을 가둬놔야 한단 말이지. 그래, 지금 가두는 작업. 이 그림은 시간을 마음을 한 3년 되면, 지금 또 마음 안 드는 부분을 수정하고 있어요. 작품 보면 물감이 거의 5cm 정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만료자면 물감이 반년, 심지어 1년 걸려요. 그게 바로 그 어떤 유화의 그 마티리얼 효과에서 강한 물감 덩어리가 거기서 내동당이 치면서 그 어떤 역전적인 기운을 뿜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리고 또 여기다 덧칠하고 또 만족해야 되면 또 수정하고 이제 제가 지금 이 산봉우리를 강하게 지금 이게 진화선을 눌렀는데 이 천지의 기운을 가두자면 꼭 강한 이 어떤 색채가 여기서 대치돼야 돼요. 강종호 화가의 작품을 보면 장백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유난히 많다. 연변에 나서 살아 장백산의 기운을 받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고향의 모습들을 화폭에 담아온 화가는 지난 30여 년간 일관되게 장백산 주제의 작품에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왔다. 장백산이 제 작품의 원천입니다. 매번 내 작품에서 영감이 좀 떨어지고 작품에 좀 진전이 부족할 때 장백산에 한번 갔다 오면 장백산이 저한테 어떻게 작품을 해라고 가르쳐 준다. 예. 그래서 매번 갔다 오면 저희 작품이 또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수십 번 오르고 내리면서도 늘 가고 싶고 그리워지는 신비한 장백산은 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에너지이자 영원한 주제이기도 하다. 늘 새로운 표현 방식과 기법을 고민해온 화가의 실험 정신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그만의 작품으로 귀결되고 있다. 천지 이야기를 여러 효화 표현 수법으로 이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작품은 중국의 산수화의 그 어떤 관념하고 또 우리 전통 유화의 언어를 결합해가지고 우리 천지의 어떤 형상을 그 예술화 시킨 작품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 또 시리즈인데요. 여긴 좀 색을 좀 더 분홍색을 더해서 더 단순화시킨 그런 천지 작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쭉 보면 이거 지금 제가 제작을 좀 더 몇 곳을 더 보완해서 이거 하여튼 천지의 어떤 뭐랄까요, 아주 온하고 거칠고 강하고 그런 에너지와 아주 신비로운 화사한 그 어떤 색채 그걸 표현하고 싶고 이 작품도 이 천지의 신비스러운
천지의 모습입니다. 강한 검은 서늘로 바탕을 하고 여기 또 보면 이 작은 작품들인데 다 요 시리즈입니다. 여기 이렇게 천지의 강력한 색상, 강한 그 거친 그 어떤 에너지, 그 원초적인 미 그런 걸 지금 이 천지에다 담고자 이렇게 시리즈를 계속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백산을 그리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간직해온 강종호 화가. 장백산의 풍경과 천지는 그의 붓끝에서 매 단계마다 부동한 매력으로 표현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표현주의 색채를 구유한 사실주의 경향의 장백산 시리즈 작품을 내놓았고 1990년대 중후반에는 서정적인 추상 색채를 입은 인상주의 수법의 시리즈 작품과 붓터치가 더욱 커지고 개괄적이며 표현주의적인 색채를 입힌 작품들을 내놓았는데 화단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1990년대 말에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옷을 입은 천지의 모습들을 펼쳐냈는가 하면 2000년대 초반부터는 추상적인 색채를 더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로 승화시켰다. 그는 기존의 작품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회화 언어를 부단히 개척해 나가면서 장백산의 풍경과 천지를 외적으로부터 점차 내적으로 표현해 왔다. 이 작업들은 흙과 백을만 화면의 주요 색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색채를 많이 걷어내고 오직 흙과 백으로 우리 장백산의 기운을 한번 표현해보자. 여기에서는 분홍색을 더 증가해서 그 어떤 이미지였습니다. 그 분홍색은 진달래색, 진달래 하면 봄을 상징하고 희망을 상징하고 사랑도 상징하고 흙과 백에서 분홍색이 도입으로서 화면을 좀 더 아주 그 아련하며 또 내자적인 어떤 따뜻함을 상징하고서 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 이걸 그리다가 또 여기서 그리고 또 와서 여기서는 화면은 대폭적으로 더 폭수도 더 크게 면적을 넓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이 오방색이 들어갔습니다. 이 화면을 더 풍요롭고 그 자연의 어떤 만물의 어떤 기운을 이게 다 충분히 없고 그 평화롭고 자유스러운 그 어떤 마음을 그림에서 표현하고서 그동안 쌓아온 농축된 기술을 고스란히 녹여낸 작품이다. 그는 헤아릴 수 없는 미지의 상상과 여운을 오롯이 관객들에게 양보했는데 관객 스스로 끊임없이 상상의 파노라마를 펼쳐나가면서 장백산의 거대한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도록 했다. 이 작품들을 보면 허월된 기운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종호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삶을 증명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는 20대부터 장백산을 치열하게 고민했고 온 마음을 바쳐 작품 속에 녹여냈다. 훌쩍 흐른 세월만큼 화가의 작품 세계도 더 한층 깊어지고 짙어졌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한 길만 걸으면서 창작한 작품들은 각종 대회에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화가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강정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를 한두 개 정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90년대 초반에 하니까 거의 30몇 년에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시각으로 개성적이면서 자기 느낌이 있는 그렇게 장백산을 그래서 저는 번역했단 말을 사용하기 좋아하는데 장백산을 자기 언어로 이렇게 재구성한 강종호 화가는 인물, 정물, 풍경 등 다양한 방면을 아우르면서 작품 속에 내면의 소리를 담는다.
그의 작품 속에는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연길 서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맞아주고 있는 대형 벽화에서는 번영 부강하는 고향의 행복한 기운을 전했다. 화가의 목소리는 붓으로 물감으로 고스란히 전달된다. 때로는 절절한 그리움,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눈부신 희망을 전하며 그림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염원과 소망을 그려냈다. (1992년) 첫 개인전인 장백산 가는 길을 시작으로 한국, 스위스,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선으로 16차례에 달하는 개인전과 수십 차례 국내외 그룹전을 펼치면서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의 세계를 펼쳐온 강종호 씨.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부단히 진화하고 발전해온 화가의 작품 세계는 국경을 뛰어넘어 외국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강석이 걸어온 일이가 어떤 연변 문화의 한계, 연변 미술의 척도라고 봐도 되죠. 어떻게 보면 연변 문화에서 어떤 개발, 무슨 개발을 쓴 거예요. 그 연변 문화에서 미술의 현류에서 앞으로 후대들 어떻게 나오겠는지 모르겠지만 현류에서 보면 작품 전시를 보면 제일 그 전위적이라 그 전위적인 느낌만 나요. 그다음에 후에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주고 아낌없는 조언을 건네는 지인들.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오랫동안 정을 쌓아온 세 사람이 간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의 주제 역시 미술 작품과 관련된 것이다. 그게 항상 우리가 옛날에 석기만 선생님 강종호 화가는 길림성 미술가협회 리사, 연변 미술가협회 주석 등 사회적인 직책을 떠매고 넘치는 패기와 열정으로 연변의 미술 발전을 등 떠밀었다. 미국과의 교류도 많이 하고 이게 그런 미술이 그때 영 활성화되게 했어요. 무슨 조직하고 이런 데서 큰 성과를 가졌어요. 그래서 모두 이건 공개해요. 차나 마시면서 작품 이야기다고. 그는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힘을 전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었고 서로의 예술 기량을 이끌어내게 하여 화단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어느 구역에 있고 어느 지점에 있잖아. 그것도 과감하게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의 원천은 예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이었다. 작품 보면 그 우울하거나 무겁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림 품격이 작품 품격이고 작품 보면 또 사람 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해피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즐겁고 예. 온화하고 성정이. 예. 근데 또 자기 생각은 아주 명확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작품 골고루 반영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부드러우면서도 소신 있게 사람과 자연을 들여다보고 대화를 나누는 화가의 온화함은 작품이 경지에 오르려면 인품이 관건이라며 이끌어 주었던 부모님의 영향과 갈라놓을 수 없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강종호 씨의 아버지 강기월 화가는 아들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준 첫 스승이다. 부모님 다음으로 강종호 씨의 미술 인생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아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늘 집을 나섰으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 남편이 야속할 법도 한데 아내는 그 오랜 세월 강종호 씨가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자식을 잘 키워내고 가정을 묵묵히 지켜준 고마운 존재였다. 오늘의 성과 뒤에는 아내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그러니까
그 집사람은 또 한 가지고요. 그 여러 가지 도움도 못 해주고 오직 그림만 그리고 이랬으니까 저를 옆에서 그래도 지켜주고 이때까지 묵묵히 매번 전시를 한 번 하면 역시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마디 하면 마음속으로 위로가 되는데 저는 듣는 순간 또 마음이 더 아프죠. 올상 욕했으면 좋겠는데 욕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중앙미술학원에서 연수했고 한국성균관대학교에서 서양화 석사학위를 따냈으며 한국원광대학교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따낸 뒤 고향에 돌아온 강종호 씨. 그에게는 창작만큼이나 소중한 원예사라는 타이틀이 있다. 别怕，哎呀，我画不别那样，一有展览你先参加，不如下来呗，也没啥负担，是吧？哎，你要亲参加展览，然后呢跟前辈们多问，为什么上中央美院呢？ 1985년부터 교단에 올라 4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쳐온 강종호 씨. 제자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하여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는 일은 세상에서 무엇보다 큰 보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저는 학생을 가르칠 때 수선 사람의 인성에 관한 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도움, 화합 이런 면에 강조하고 또 미술 교육 가르쳐도 작품 주제도 사랑, 부모 이런 제재를 많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추천해서 자기 일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랑과 이런 그 인간의 그 어떤 따뜻함의 어떤 스며드는 그런 주제를 많이 선택해서 그 작품을 그리면서 자기도 인성화되고 또 작가를 하게 되고 그 또 작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또 그 어떤 감화력을 주고 그런 데서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대자연으로 훌쩍 떠나기도 하고 제자들을 전시회에 초대하여 현장에서 생생한 체험을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며 작업실을 오픈하여 학생들에게 교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살아 숨쉬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주면서 수많은 학부생과 연구생들을 훌륭한 예술 인재로 키워냈다. 또한 국가급 프로젝트 중국 조선족 100년 미술 발전과 특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제자들이 더 큰 세상을 보도록 단단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였다. 今天来到这个画室，看到这个画室里这么多现成的油画作品是非常震撼的，然后也能让我更加理解到了姜老师作品的内涵，包括他创作的那个过程，然后能更加的对我的一些创作有一些帮助吧。因为我觉得姜教授，比如说长白山天池系列，我认为他系列中一些颜色和色彩作品给我的很大的启发。他颜色色彩作品上呢，有一些它是比较偏朝鲜族金达莱的颜色，而有一些颜色呢是比较淡雅的，也单纯只用点线去结合，来做到了一种色彩。不同的表现方式，并且长白山天池也是我们吉林的一个骄傲，它是养育我们的一个火山，所以说我认为在姜教授的画中，我能看到他对我们吉林天池的这种感情。 야외 작업을 즐기는 화가는 오늘도 흘러가는 세월을 화폭에 담기 위해 익숙한 곳을 찾았다. 이곳에서 그린 고향의 풍경이 구경 몇 점인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여기는 화가가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이다. 자연은 그에게 무궁무진한 영감을 주는 원천이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마저 화가에게는 신비스러운 우주와 같은 존재이다. 이 지금 붉은색 연관하고 노란색이 연관되고 하얀색, 요 초록색이 다 내재적을 이렇게 연관되게끔 지금 정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그는 자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리고 대자연의 풍경 속에 녹아있는 생명력을 자신의 회화 언어로 캔버스에 담아넣고 있다. 동적인 선, 강렬한 색상, 그리고 묵직하고 두터운 물감이 캔버스에서 요동치며 화가는 역동하는 봄의 기운을 강약이 어우러진 붓터치로 종횡무진 풀어나간다. 나무 점감 가지도 지금 꽃에다가 지금 영양을 주느라고 지금 항상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 땅 밑에 뿌리 부분은 그걸 영양소를 올라 엄청 그 어떤 내재적인 힘이 있고, 그래서 전반에 저는 이런 그 내재적인 지금 역동감에 있는 그 기운을 지금 화면에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다 줄였어요. 나무 가지의 느낌, 그 다음에 그저 꽃의 어떤 새하얀색의 어떤 느낌, 그리고 하늘의 푸른색 느낌, 그저 조금씩 그걸 함유성을 암시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가의 작품에서 사계절은 싱싱한 생명력을 꿈틀거리며 새롭게 태어난다. 화가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에서 받은 아름다운 기운을 전달하는 미의 전도사라고 말하는 강종호 씨. 하루하루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여정은 힘들었지만 너무 의미 있는 추억으로 화가에게 남겨졌다. 너무 존경하고 자연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사람이 숙이게 돼요. 화가로서 몇십 년 동안은 지금 작품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작품의 부호는 장백산과 우리 사랑하는 연변의 산과 물입니다. 그리고 들이고, 그래서 저는 현대적인 구성 방법이지만 내재적인 부호는 우리 고향의 부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그 고향의 그 부호를 여러 가지 그 어떤 회화의 양식과 나의 미적 철학을 담아서 힘이 될 때까지 계속 풀어가고 싶습니다. 아직도 화폭에 담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화가. 그는 머무르는 삶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예술인의 삶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강종호 화가는 앞으로 10년 후, 아니 20년 후에도 고향의 모습들을 화폭에 싱싱하게 담으련다고 말한다. 이 화가의 직업을 해보니까 탐구할 게 너무 많고 미지세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로서 제가 계속 하다 혹시 못한 그 부분 계속 이어서 하고 싶습니다. 화가는 너무 매력적인 직업입니다.